먼저 전 세계 CBDC를 한번 진행 상황을 볼 텐데 가장 최신화된 뉴스는 이겁니다. 위안화를 지폐를 찢어버리는 중국, 전제 결제해라.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대유행하는 지구적인 이 질병 때문에 특히 중국에서 많은 시민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지폐, 사람들의 손과 땀과 여러 가지가 묻어있는 이 지폐에 대해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탁하기도 하고 소독하기도 하는데 국가 단위에서 위안화의 지폐를 빨리 패러다임을 전자화폐로 가야 된다는 것들이 사실은 중국에서 전자화폐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전자교육, 온라인 교육 대부분이 다 아주 큰 변화를 맞고 있죠. 너무 마음 아픈 얘기지만 사스 때는 알리바바가 급부상을 했고 메르스 때는 한국의 쿠팡이 급부상을 했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한국과 또 주변 국가들이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 CBDC가 그동안은 제가 그동안 쭉 강의해온 내용은 중국의 화폐의 국제화 혹은 중국의 패권 전쟁의 관점에서 많이 살펴보았지만 가장 강력한 최신 뉴스는 급격한 이 외부적 환경의 변화 때문에 생존을 하기 위해서 종이 화폐를 디지털화하는 것에 장면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닥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이 돈에 대해서 종이 돈에 많은 사람들의 그 손이 거쳐서 온 그 돈을 우리가 아직도 아날로그 지갑에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당히 이렇게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한번 돌아봐야 되는 습관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CBDC에서 중요한 얘기를 쭉 하겠죠. CBDC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니까 디지털 커런시인데 센트럴 뱅크가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커런시 자체라는 말이 굉장히 파괴적이지만 그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내가 아직도 돈을 종이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전 지구적으로 깜짝 놀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로벌 CBDC의 진행은 저는 한국보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순으로 오늘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국제화폐의 기득권이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먼저 미국을 보시죠.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키퍼슨은 이분이죠. 연준의 이사이고 최근에 2월 6일 날 분산 원장 기술 기반 디지털 달러가 필요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페이스북과 중국이 부채질을 하고 있다. 불을 붙였다. 이 디지털 달러의 연구에 가속화를 시키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같은 동일한 인물의 스탠포드에서 진행됐던 2월 5일자의 발표가 디지털 결제와 화폐에 대한 스피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원문을 좀 살펴보면 결국 이분의 핵심 요약이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달러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할 때 우리는 CBDC에 관한 연구 및 정책 개발의 최전선에 머무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른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분산 원장 기술 및 CBDC 가능성을 포함한 디지털 통화의 잠재적 사용 사례와 관련된 연구 및 실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다른 중앙은행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 문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술? 가능성? 디지털? 저는 달러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할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
동일한 인물이 BIS에서 국제결제은행에서 발표했던 디지털 화폐에 대한 스피치 원고입니다. 링크를 따라가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것을 다시 핵심을 번역하면 연방준비, 연준은 소비자 보호,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금융 안정성 및 통화정책 전송을 유지하면서 금융 시스템을 혁신하고 마찰과 지연을 줄일 수 있는 기술과 혁신의 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그리고 우리는 100년이 넘도록 지속해온 것처럼 현재와 미래의 어떤 이 원문에는 미리아드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스페인어라고 합니다. 무수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무수한, 즉 어떠한 형태든지 돈으로 표현되거나 돈과 연결되어 있는 돈의 냄새가 나는 어떠한 형태든지 그에 연결되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불 시스템을 지난 100년간 우리가 그래왔던 것처럼 영어 원문에는 지속해온 것처럼이라고 쓰여지지 않고 ha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굳이 부드럽게 의역을 조금 한 것이 지속해온 것처럼이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have라고 되어 있습니다. have. 지난 100년이 넘도록 우리 미국이 가져온 전 세계에서 화폐의 리더십에 대해서 그 돈이 어떠한 무수한 형태로의 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실제 여기서는 type of form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돈이 어떠한 형태를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지켜나갈 것이다. 이게 BIS에서 한 공식 발언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분은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로 지명하신 분입니다. 2월 14일 날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매우 더 긍정적이고 공격적인 발언을 하셔서 언론에 많이 타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입니다. 2월 6일자입니다. 영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6개국 중앙은행이 4월에 첫 디지털 화폐 회의를 개최한다. 여기에 한국은 빠져 있고 미국도 빠져 있고 중국이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는지는 한번 계속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같은 뉴스를 니케이 신문에서 찾아보면은 1월 21일부에 일본과 유럽 중앙은행 등이 CBDC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부제가 중국 또는 리브라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게 니케이 신문의 부제고요. 1월 22일자입니다. 아예 미국의 이 지식인에게 이 디지털 통화 공동 연구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FRB는 중국의 인민은행을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통화들의 경쟁도 예상하고 있다. 이게 니케이 신문의 기사입니다. 더 검색을 해보면 일본과 아시아에서 유일한 참가국 일본과 유럽의 주요 중앙은행들이 세력을 모은 다음에 미국을 끌어들일지 언제 어떻게 끌어들일지 그 고민을 핵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보시는 화면은 일본은행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결제 시장 분야에 대한 일본은행의 의중과 연구가 담긴 보고서가 쭉 모여져 있습니다. 이 링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뽑아드리겠습니다. 2월 12일자에 올라온 내용은 이 프로젝트 스텔라가 바로 일본과 유럽의 중앙은행들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그 보고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프로젝트 스텔라 4단계이고 작년 11월 29일자에 요겁니다.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무엇이 논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링크가 올라가 있고요. 작년 6월 4일자입니다. 3단계 2월 19일자입니다. 정보기술 혁신 그리고 데이터 혁명과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가 다 이미 선행 연구가 진행이 되어 있고요. 2018년 3월 27일자입니다. 2단계 그리고 2월 28일 증권 결제 제도와 분산 대장 기술 이렇게 이미 올라와 있고요.
더 추적해보면 2017년 9월 6일자입니다. 드디어 이 프로젝트 스텔라의 초기 보고서가 나와 있고 2017년 3월 23일에는 블록체인 분산 대장 기술의 법 경제학이 올라와 있습니다. 2016년 11월 17일에는 벌써 이제 3년이 넘었네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해외에서의 논의와 실증 실험이 이미 일본은행에서 연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은 훨씬 더 오래됐죠. 2014년부터 했으니까요. 중국의 이 금융 정책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바이두 검색을 하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중국의 정부와 100여 개의 은행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중국 전자은행망에서 검색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중국의 사회과학자들이 쓴 논문 중에서도 중국 정부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들만 엄선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7년 2월 3일에 올라온 것을 보면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가 중국 내부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효용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 쭉 나와 있고 또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하려면 구조를 짤 때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발행할 것인지 아니면 중앙은행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한 발 물러서고 상업은행이 중심이 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했었고 그리고 그에 따른 회계인식, 현금 인출, 네트워크 결제 문제 등등, 세금 문제 등등을 이미 계속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제19차 국회 보고서 2017년 11월에는 새로운 분위기와 새로운 행동의 필요성, 경제 건설 측면에서 이 디지털 경제의 신산업의 번영, 개발 및 현대 경제 시스템 구축 제안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계속 이 CBDC를 내공을 쌓아왔고요. 2017년 11월 6일에는 금융이 경제의 핵심이고 경제의 혈액이라면 그 돈이야말로 그 경제의 아주 코어 핵심이니까 우리는 디지털 금융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돈 자체를 디지털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결국에 통화 정책과 거시경제 정책 자체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꿀 수 있다. 이게 이미 벌써 2년 전 버전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의 정치 체제 속에서 살펴보건대 중국은 특히나 이 돈 자체를 프로그래밍 가능하게 바꿀 수 있다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정치 사회 체제에서 더 많은 유인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18년 경에는 이제 점점 물이 끓어오르죠. 미국의 연준의 부정적이고 오만한 태도에 비해서 이 적어도 블록체인과 디지털 통화에서만큼은 중국의 인민은행이 더 활발하고 더 성과도 크다. 이런 이제 굴기에 가까운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작년이네요. 작년에 페이스북 리브라가 6월경에 발표되었으니까 한 달 후에 완전한 이제 뭐 대륙 굴기를 하는 거죠. CBDC로 인해서 위안화가 더 국제화될 수 있다. 지금도 국제화되어 있으니까 더 국제화될 수 있다. 발표하게 되고요. 그리고 2019년 8월에는 우리가 왜 계속 CBDC를 자주 언급하는지 아느냐. 여기에 그 첫 번째 문장 강의록에 다운받아 보시면 결국에 이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람이 불 때는 그 바람에 타고 가는 것이 좋다. CBDC에 바람이 불 때, 디지털 화폐 혁명이 불 때 맞서지 말고 그 바람에 타고 가는 것이 좋다. 이 중국의 고어를 인용하면서 전 세계가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출시할 것이다. 그러면 중국의 전략적 위치는 선점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게 중국의 작년 8월 달의 입장입니다. 거대한 바람이 부는데 소극적인 자세로 있지 말고 선점하자. 이게 중국의 결론인 것이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2020년 2월 5일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의 유인이 적어 연구는 지속.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글에 한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유인 적어라고 검색해보면 관련 기사가 쭉 나옵니다. 한국의 언론의 특성상
관공서가 어떠한 발표를 하면 기본적으로 쭉 나오는 거죠. 그 논리가 국내 지급 결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발행 유인이 적다. 한국은 국내 지급 결제 인프라가 우수하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의 발행의 유인이 적다. 우리가 이 기조를 국론으로 채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왜 이렇게 논리가 나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지급 결제 인프라가 한국이 우수해서 CBDC 발행 유인이 적다면 그러면 미국과 중국은 한국보다 지급 결제 인프라가 뒤처져 있을까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은 가장 앞서가 있는 핀테크 전문 국가인데, 일본과 유럽이 CBDC를 공동 연구하는 것은 과연 그들이 공동 지급 결제 인프라를 연구하는 것일까요? 중국은 왜 CBDC를 선점하려 하고 바람이나라는 단어를 쓰는 것일까요? 즉 이러한 기조에서 보건대 미중일 유럽과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기술에서 뒤처집니까? 사람들의 역량에서 뒤처집니까? 한국의 국력에서 뒤처집니까?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길래 우리는 이런 이유를 찾게 됩니까? 우리는 1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장려하되 그로 인한 암호화폐와 암호경제는 지양한다, 규제한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오늘자에 뉴스 나온 것 중에 서울시가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플랫폼을 열면서 시민들이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수시로 투표할 수 있게 오늘 발표했는데, 그럼 이것은 블록체인 기술만을 채택하고 그 기술이 주는 사회 경제적인 효과를 배제했다는 뜻입니까? 이 전략을 도출하는 과정을 우리는 이렇게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미, 중, 일, 유럽은 기초통화 보유국이고 적어도 국제통화 보유국입니다. 한국은 기초통화 미보유국이고 국제통화 미보유국입니다. 누가 더 디지털 화폐의 패러다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러면 기초통화 미보유국이고 한국은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에 참여해서 지금 학습하고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국제통화 미보유국이면 이것이 미보유 상태이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 패러다임 변화에도 늦게 반응해도 된다는 명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 더 패러다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지는 경영학 관점에서는 아주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월 17일 매일경제 사설입니다. 디지털 화폐를 선점하려는 중국, 우리도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이 박스를 봐주십시오. 중국인민은행이 CBDC 관련해서 국제특허 84개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카운트한 주체는 미국의 디지털 상공회의소가 조사했다는 겁니다. 중국이 발표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설의 강한 결론은 각국 중앙은행 중 이미 80%가 연구에 착수한 것은 예측하기 힘든 잠재력과 파장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역시 이 디지털 화폐 연구팀을 발족했는데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게 한국의 가장 최신 의미 있는 사설입니다.